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명 구조를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챕터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극성 공유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유기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것에 따른 산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텐데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나타나 있는데 아레니우스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의미에서 산과 염기를 정의했다고 했을 때 산은 수용액 상에 있을 때 H3 플러스를 내어놓는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어요. 물에 어떤 물질을 넣어서 잘 녹였을 때 그 물질에 의해서 물이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상태로 되게 하는 물질을 산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의 의미에서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그 물질을 수용액에 녹였을 때 물에서 H 플러스를 떼어가서 OH를 내어놓는 물질을 바로 염기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물에 어떤 물질을 넣었더니 OH-가 마구마구 생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염기는 물에 녹여서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를 녹여서 미끌미끌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수용액 상에 있을 때 모든 물질의 성질을 정의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바로 브론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이고 브론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현재 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하나 붙여줄까요? 가장 중요한 산과 염기의 정의고 우리가 앞으로 유기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브론스테드 로우리의 산 또는 염기, 산입니다, 염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수용액이라는 그런 제한성이 없어져서 산이라는 물질은 H 플러스를 내어놓는 모든 종류의 물질을 산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됐고 염기는 반대로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쯤에 어떤 실험을 했을 거예요. 비어있는 어떤 관에 양쪽 끝에 솜을 막고 그 솜에 한쪽에는 염산을 묻혀주고 그리고 반대쪽 말단에 있는 솜에는 암모니아를 묻혀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할 때 어느 순간 이 관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시험관의 중간쯤에서 하얀 기체 같은 것이 발생되면서 가루로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실험을 통해서 이 현상을 관찰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과 염기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염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염산과 암모니아는 각각 산과 염기로 작용했고 그리고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이 수용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은 H 플러스를 내어놓고 그리고 암모니아는 H 플러스를 받아들여서 NH4 플러스가 되면서 옆에 있는 클로린과 이온 결합을 하는 염이 형성되어서 기체와 고체 형태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러한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론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겠죠. 수용액 상태가 아닌데도
물질은 산으로 다른 물질은 염기로 작용해서 산염기 반응을 유발시켰으니까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론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